안녕하세요. 두아들 아빠 형, 두아 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는 누가 FTX를 죽였는지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주요 뉴스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제가 잠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왼쪽이 그샘 뱅크먼 FTX 대표죠. 이게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참 많이 망가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 사진을 이제 업로드를 한 게, 자꾸 그가 어디로 도망쳤다는 얘기가 나와서인데요. 그거 이제 부인하면서 사실 나 바하마에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이제 보도 자료와 함께 이렇게 나온 거죠. 어쨌거나 지금 뭐 그 자신으로 보나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 모두 참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FTX는 챕터 11 파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파산 그 11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것과는 다르게 이 회사를 살려서 그 채권자 투자자들에게 그 자산을 팔아서 그 피해 보상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TX의 새로운 CEO가 오셨죠. 이분이 2000년대 앨론의 회생을 맡았던 구조조정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 미국의 세기의 그 회계부정 사건이죠. 앨런 사태 때도 이 회사가 이제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를 최대한 살려내서 남아있는 자산을 매각한 다음에 그 당시 채권자들에게 돈을 주고 있고요. 10억 달러 이상을 돌려줬는데 지금도 여전히 팔아서 조금씩 조금씩 갚고 있다고 하네요. FTX 역시도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해킹까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코인이라도 콜드 월렛으로 이제 옮겨놓고 그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CFTC 위원장이 어떤 컨퍼런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 레저 X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FTX의 134개 계열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중에 레저 X는 우리의 엄격한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파산을 하지 않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이 규제에 사용할 것이다. 뭐 SEC와 여전히 그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를 뭐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의회는 암호화폐 이 업계를 규제하기 위해서 더 신속히 움직여라. 법안들 빨리 통과시켜라고 이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FTX 아까 그 파산 신청 제외 법인에는 그 레저 X 외에도 몇 개가 더 있네요. 이들은 이제 굳이 뭐 망했다고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많지는 않죠. 앨런 사태를 이제 언급을 많이 하다 보니 저도 한번 앨런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회사고요. 직원만도 2만 명이 넘고 2000년 당시 매출이 1110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160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그 대기업입니다. 포춘지 선정 그 앨런이 6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그 회계 감사를 맡았던 그 회계 법인이나 뭐 회장님, 뭐 대표님 할 거 없이 다 이제 회계 장부를 조작을 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했었죠. 지금도 이 회사가 존재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빚을 갚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도 그 빚을 다 갚으려면 좀 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판을 받았죠. 회장님 심장마비로 사망하셨고요. 부회장님도 자살을 하셨네요. 대표님도 뭐 징역 14년에 벌금을 4,500만 달러를 받았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결과가 있었고요. 어, 여전히 빚을 갚고 있는,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회성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운트 곡수 사건을 또 빼놓을 수는 없죠. 그 크립토 업계에서 가장 큰 해킹 사건이고요. 2014년도 2월에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에 85만 개라는 비트코인이 도난이 됐죠. 전 세계 거래량의 70%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때 비트코인이 끝났다라고 보는 업계 전문가들이 사실은 대다수였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피해를 입었던 투자자들은
원래는 이 회사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기소를 했죠. 법원에 기소를 했지만 기다려보니 17년 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청산시키는 것보다 우리 살려서 돈을 조금씩이라도 받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회사는 리만 브라더스네요. 리만 브라더스 얘기도 나와서 제가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의 4대 투자은행으로 잘 알려져 있죠. 정말 그 규모가 방대한 규모를 자랑했고요. 주로 투자은행 중에 채권과 모기지 관련 투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제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이제 차입 비율이죠. 빚으로 이제 채권이나 뭐 모기지, 이제 부동산 같은 어떤 빚을 내서 파생 상품을 많이 팔았겠죠. 경기가 좋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경기가 나빠졌을 경우에 위험해질 수 있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미국의 이 기관이 무너졌죠. 이 때문에 미국이 정말 망할 뻔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파장과 충격이 정말 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당시 리만 브로더스의 파산이 기네스북에 기록이 됐어요. 그 부채 규모가 세계 1위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위와 무려 2위 기업과 13배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 환율로 하면 이게 700조 원 정도의 규모인데요. 지금 환율로 하면 거의 1경원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이 망할 뻔했다라고 하는 리만 브라더스가 당시에 무너졌었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따 나오는 FTX의 그 규모라고 하는 게 이 700조, 800조에 비해서는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사실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 때 보시면 이게 루나 사태가 시작했을 때 가격이 폭락을 했죠. 그리고 테라 사태의 절정일 때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횡보를 하다가 셀시우스라고 하는 디파이 플랫폼이 입출금을 중단시켰습니다. 엄청난 고이자를 고객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급을 했어야 했는데 할 수가 없었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밑으로 흘러내려서 3AC라고 하는 그 투자 회사, 크립토 투자 회사가 파산했다더라 하니까 이제 그때야 가서 비로소 바닥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의 2018년과 9년 초의 그 비트코인 그래프입니다. 2018년 저도 이때가 기억나는데요. 비트코인이 사실상 700, 800만 원대에서 바닥이지 않을까 했는데 엄청나게 또 흘려내렸죠. 그래서 업비트 기준 2019년 1월 달에 356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왜 이걸 정확히 기억을 하냐면요. 제가 그때 1월 이후에 비트코인을 400만 원부터 계속 한 개, 두 개, 뭐 한 개를 못 산다면 뭐 0점 몇 개씩 계속적으로 샀기 때문에 제가 이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쇄 파산이 온다, 뭐 크립토가 무너진다, 정말 밑으로 많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요. 이게 그렇게 쉽게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정말 기계적으로 정말 이를 악물고 조금씩이죠. 올인이 아닙니다. 조금씩 그냥 모아가는 사람이 이게 나중에 얼마까지 갔습니까? 8천, 9천만 원까지 갔잖아요. 큰 좋은 결실을 거두실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반면에 좋은 뉴스도 있어요. 이제 연준의 부의장님께서는 올해 12월 달에는 금리 인상 속도 이거 좀 느려질 거고 0.5%만 올릴게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저기 우크라이나 사태도 이게 뭐 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이제 거의 이제 뭐 10개월에서 1년이 다 돼가네요. 국제 저기 유엔 총회에서도 러시아 책임을 규탄하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이게 만약에 봉합이 된다면 시장에는 아무래도 좀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은 오르건 떨어지건 할 거 없이 저희가 여기에 믿음을 갖고 계속 대응을 잘 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뭐 FTX 그 사태 이후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나오는데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FTX 사태
더해져서 통화 긴축까지 하고 있으니 가상자산에 혹한 게 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크립토 콘트를 보니 비트코인 이거 오를 때마다 채굴자들이 계속 팔고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포 분위기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이 뉴스를 한번 봤는데요. 여기서부터 본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케빈 오리어리는 캐나다의 억만장자죠. 그리고 샤크탱크라고 하는 TV 유명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해진 기업가입니다. 이분이 코인데스크라고 하는 세계 최대 그 언론사 인터뷰에서 FTX 사실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답니다. FTX 파산 신청 몇 시간 전까지 이 거래소에 관심을 보이는 국부 펀드와 연기금 펀드들이 많이 있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무슨 소린가 이제 보시면 사실은 파산 신청하기 바로 전날 FTX의 창업자 샘 뱅크맨이 나한테 전화를 했다. 그래서 8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 사실 케빈 오리어리도 그 여러 투자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FTX를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급전이 필요하다고 지금 SOS를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FTX에 관심을 보이는 국부펀드, 연기금 펀드에 나 지금 투자하고 싶다. 이거 지금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안다. 근데 80억 달러는 그들에게 뭐 10조 조금 넘는 돈은 그들에게 사실 큰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상어가 피냄새를 맡은 거예요. 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만 하면 이게 좀 회복이 되면 불과 뭐 며칠 만에 두 배, 세 배, 몇 배, 10배 이상 가격이 오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투자 기회를 잡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튀어나오는 인물이 있으니 게리 겐슬러죠.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 산업 관련 규제 강화에 대해 발언하면서 모든 계획이 무산됐다. 이 무슨 소리입니까? 게리 겐슬러 전화 한 통에 이거 다 없던 일로 합시다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네요. FTX의 붕괴가 암호화폐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바닥을 치는 과정이다. 다만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도미노가 넘어질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네요. 제가 코인데스크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 비슷한 내용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제 가운데 박스를 보시면 사실은 이거 이제 기관들이 이런 투자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이거 자연스럽고 interesting한 opportunity다. 이거 너무나 재미있는 기회인데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거는 규제 기관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자본주의에서 거래소에 투자를 하건 뭐에 투자를 하건 이거는 그냥 그 투자자들이 자연스러운 결정을 내리는 상황인데 규제 기관이 어, 상관할 바가 아니다. 사실 FTX는 거래소죠. 어떤 미국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분 투자가 가능했던 거고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연기금 국부펀드 아직 단 1원도 투자할 수 없습니다. ETF가 나오고 규제가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한 건 FTX에 투자를 하고 싶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But by then. 그러나 겐슬러가 Crypto industry was significantly non-compliant. 심각하게 크립토 산업이 규제를 법을 지키지 않는다. 사실은 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regulation을 우리 빨리 필요로 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직후에 모든 것이 그 수요들이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 8 billion dollars죠. 우리 돈 한 10조, 11조 되는 돈을 해서 FTX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사라져 버렸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defining moment that will stabilize the industry. 그러니까 이 산업을 stabilize는 이제 안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된다. 이게 안정화라고 지금 얘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덧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does not kill crypto. 크립토를 죽이지 않는다. 오히려 silver lining. 이건 지금 되게 좋은 일이고 이제는 no question about it. 그 regulation이 와야 하는 너무나 적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거래소의 몰락은 규제를 도입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하지만 더 많은 어떤 그 피해들이 더 이제 닥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bottoming process는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도미노들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 과정이 다 끝나야만 진정한 바닥이 와야만 다시 새로운 그 채택이 오고 규제가 오고 이제 기관들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어찌 보면 그러니까 FTX는 살아날 수가 있었다고 그 CG 그 바이낸스의 장펑차오가 아니더라도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리 갠슬러에 의해서 좌절됐죠. 게리 갠슬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이야 뭐 SEC의 위원장으로 있지만 그 전에 MIT 뭐 교수로도 있었고요. 그 전에 근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직장이 월스트리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골드만삭스에서 잘 오래 일을 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 월가 금융에 로비를 했겠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지 않으면 자신이 SEC 위원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높은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공직을 나가는 순간 민간 회사에 또 취직도 하셔야죠. 또 낙하산을 타셔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익을 대변해야만 하는 사람이 SEC의 게리 갠슬러입니다. 근데 그가 FTX를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였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FTX가 쓰러져야 더 많은 기관들이 연쇄 파산을 하겠죠. 더 많은 피를 흘리고 개미들은 이 시장 끝났다고 항복하면서 떠나기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 사람까지 떠나는 순간 말씀드렸죠. 규제가 와야 된다니까요. 규제가 와야 ETF가 허가가 되고 그 큰 기관, 연기금, 국부펀드, 뭐 IT, 뭐 대기업들, 뭐 구글이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네 다 그때야 비로소 합법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위험하죠. 돈도 은행에서 안전하게 커스터디 해줘야 그 큰 금액을 맡길 수가 있겠죠. 저희들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다 지금 떨어져 나가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좌절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이건 이제 트위터의 그 애널리스트 중에 한 분인데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작년 11월 기준 마이너스 78%다. 근데 과거에 보시면 뭐 더 큰 것들이 훨씬 많았죠. 지금 93%도 있었고요. 82%, 86%, 84.5%, 뭐 코로나 때도 단기 마이너스 72%까지 갔네요. 이런 적이 앞으로 많이 있었지만 반대로 역설적으로 규제가 들어오고요. ETF가 나오고 이제 대량 채택이 일어난다면 이런 기회는 사라집니다. 대신에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도 없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들지만 지금 이 어려운 순간을 조금 잘 견뎌 나가신다면 그리고 기계적으로 뭐 여윳돈이 있을 때 빚을 내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적립해 가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번 영상도 촬영을 해 봤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